꺼지라고. 내 눈앞에서 당장 꺼져. 꼴도 보기 싫어. 지긋지긋하다고.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제발 준이 생각해서라도 이러지 마. 준이 핑계로 다시 이 집에 기어들어오면 그땐 죽여버릴 거야. 알았어. 남편과 내연녀에게 내쳐진 날 내 영혼도 죽었다. 비가 쏟아지는 밤. 고은정은 집 앞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은정의 눈물을 닦아내고 온몸은 젖어들면서 눈물과 빗물이 구분되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10년을 함께한 고은정 남편 강민석이 나왔다. 그의 뒤에는 강민석의 내연녀 최수진이 서 있었다. 강민석은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돈이 빗물에 젖어 바닥에 쓸러내려갔다. 강민석은 차갑게 말했다. 자, 이 돈 갖고 꺼져.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고은정은 울면서 그의 다리를 붙잡았다.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당신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여보 제발. 나 버리지 마. 강민석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밀어냈다. 꺼지라고. 어디서 거지 같은 게. 고은정은 무너져 내렸다. 강민석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꼴로 살 바엔 그냥 죽어. 죽었다는 소리 들리면 네 장례는 치러줄게. 그럼 준이도 널 잊고 잘 살겠지. 철문이 닫혔다. 그때 남편의 내연녀 최수진이 팔짱 낀 채 웃으며 고은정을 바라봤다. 그리고 하이힐 굽으로 땅을 짚고 있는 은정의 발을 밟았다. 아! 은정의 비명이 어두운 밤에 울리자. 어머 미안. 그리고 하이힐의 발끝으로 돈을 밀더니 이 돈도 나중에 아쉬울 거야. 지금 아니면 기회 없어. 이거 갖고 꺼져. 당신한테 남은 건 이 땅바닥에 버려진 돈이 전부니까. 이건 내 성에 당신 화장대에 결혼 반지 있더라. 손등 치료비로 써. 최수진이 던진 건 결혼 반지였다. 10년 전 가난한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할 때 남편이 사준 반지였다. 내 인생 최고의 보물처럼 간직했던 14K 실반지. 그걸 최수진이 바닥에 던지며 내뱉은 말은 하나였다. 당신 결혼도 경력도 돈도 다 끝났어. 더 이상 망가질 게 없다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그렇게 최수진이 안으로 들어갔고 고은정은 내팽개쳐진 강아지 마냥 그 비를 다 맞으며 문 앞에 쓰러졌다. 10년의 결혼 동안 이룬 모든 걸 다 빼앗긴 채 고은정은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비는 계속 내렸다. 바닥에 떨어진 지폐들은 빗물에 쓸려 내려갔다. 고은정은 천천히 일어났다. 갈 곳이 없었다. 기다려줄 사람도 없었다. 고은정에게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였다. 죽자. 그냥 이 모욕과 치욕을 견디며 사느니 죽는 게 나아. 내 아들 준이에게 이런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은정은 죽을 생각이었다. 그래서 걸었다. 한강이 어디더라? 한강으로 가자. 회장님, 오늘도 산책 가십니까? 김비서가 물었다. 한강변 고급 아파트. 새벽 5시 30분. 이태성 회장은 운동복 차림으로 현관을 나섰다. 67. 국내 굴지의 식품기업 회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다.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해외에서 살고 있다. 그에게 새벽에 한강변을 걷는 일정은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벤치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누군가 앉아 있었다. 아니, 앉아있는 게 아니었다.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전날 비가 왔는데 마치 그 비를 다 맞은 사람 같았다. 회장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나이 가늠은 안 되지만 젊은 여자였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초라한 차림인데도 어딘가 품위가 있었다. 이태성 회장은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걷기 시작했다. 그런데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태성 회장은 돌아봤다. 여자가 벤치 아래로 쓰러져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회장은 급히 달려갔다. 여보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반응이 없었다. 창백한 얼굴. 죽음 직전까지 몰린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 순간 회장은 10년 전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던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회장은 급히 전화기를 꺼냈다. 김 기사, 당장 여기로 와. 여자는 창백하다 못해 파리했고 몸은 솜처럼 가벼웠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여자가 걱정됐다. 20분 뒤
대형 병원 응급실. 의사가 말했다. 영양실조의 과로입니다. 회장은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다. 영양실조라고? 며칠 동안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바라봤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저 지경까지 된 걸까? 그때는 몰랐다. 그날 새벽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병실. 고은정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공간. 은정은 놀라 몸을 일으켰다. 간호사가 급히 다가왔다. 누우세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고은정은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고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동안 침대만 바라봤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긴 침묵. 그리고 겨우 입이 열렸다. 고은정. 간호사는 이름을 적었다. 보호자 연락처는요? 고은정은 고개를 숙였다. 없습니다. 가족은요? 고은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없습니다. 고은정의 목이 메어왔다. 얼마 전까지 자신에게 가족이 있었다. 남편과 아들, 하지만 지금은 혼자다. 더 묻지 말라는 듯한 표정이었다. 간호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그날 저녁, 이태성 회장은 넓은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다. 그때 김 비서가 들어와 몇 가지 보고를 했다. 회장님, 아침에 구한 그 여자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가족은 없고? 가족이 없다고 합니다. 이태성 회장은 서류를 보던 눈길을 돌려 김 비서를 봤다. 가족이 없다고? 네. 확실한 건 모르는데 가족에게 연락하는 걸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아침에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쓰러진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쨌든 회복할 때까지 잘 봐주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를 끝내고 돌아서려고 하자 이태성 회장은 김 비서에게 묻는다. 그럼 퇴원하면 갈 때는 이때? 아직 그건. 이태성 회장은 다시 서류를 보며 그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뭐. 어쨌든 회복하면 퇴원시켜.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이태성 회장은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벤치에서 쓰러졌던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 죽은 사람 같은 눈빛. 아니, 죽으려고 한 사람 같았다. 회장은 짜증스럽게 몸을 뒤척였다. 돌아서며 그녀의 행동이 못마땅한 듯 혀를 찼다. 10년 전 아내는 살고 싶어 했다. 병이 깊어갈수록 살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그토록 젊은 나이임에도 온몸으로 죽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에 섰다.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던 회장이 중얼거렸다. 도대체 젊은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산 거야? 다음날 아침, 이태성 회장은 식탁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지만 입맛이 없는 듯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주방 도우미 박 여사가 말했다. 회장님, 오늘도 입맛 없으세요? 뭐 죽이라도 다시 만들까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득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고은정 얼굴이 떠올랐다. 영양실조. 요즘 세상에 굶어서 쓰러진 사람이 있다니. 박 여사는 영양실조 걸린 사람 봤어요? 요즘 세상에 영양실조라뇨.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안 먹은 거죠. 왜 안 먹어요? 글쎄요, 사람이 죽고 싶을 때는 곡기를 끊는다고 하던데. 이태성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은정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본다. 죽고 싶었다. 그냥 그대로 그 비를 다 맞으면서 죽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죽지 못했다. 누군가 쓰러진 자신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긴 듯하다. 사람 목숨은 참 모질고 이상하다. 그때 의사가 들어왔다. 병원에 5일 정도 있었고 이제는 다 회복됐으니 퇴원해도 된다고 한다. 퇴원하면 어디로 가지? 여전히 갈 곳도 찾아갈 사람도 없다. 그날 내 집에서 쫓겨난 그 시간 이후 모든 게 세상과 단절된 채 고립된 느낌이다. 26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은 남편 강민석이었다. 그와의 결혼으로 안정을 찾고 일을 시작하면서 친구들을 만날 시간도 없었고 오로지 일뿐이었다. 그녀 주위의 가족이자 친구는 오로지 남편 강민석만이 유일한 사람이었고 회사와 집이 삶의 모든 것이었다. 이제 어디로 가지? 그때 자신을 구해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은정은 일어서 그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는 제가 아니라 저희 회장님이 받아야죠. 회장님이 발견하셨으니까요. 아, 네. 그럼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주세요. 오늘 퇴원하시는데 가실 때 있으시죠? 고은정은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갈 데가 없다. 하지만 차마 그 말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회사로 향하는 차 안 회장은 눈을 감고 있는데 김비서가 돌아본다. 왜 무슨 할 말 있어? 회장님, 왜? 그분 오늘 퇴원하시는데 회장은 눈을 감고 무심하게 묻는다. 그래? 그런데 김비서가 말을 멈췄다. 왜 말이 길어져? 근데 뭐? 이태성 회장이 눈을 뜨고 김비서를 봤다. 뭔데? 갈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태성 회장은 잠시 김비서를 보다가 갈 데가 없다고? 가족도 없고 연락할 사람도 없답니다. 이태성 회장은 인상을 찌푸렸다. 말이 안 되잖아. 그 나이에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다고? 김비서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회장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잠시 후 어린아이도 아닌데 본인이 알아서 하겠지. 더 이상 우리가 해줄 순 없잖아. 알겠습니다. 김 기사가 돌아서려 했다. 그때 잠깐. 김비서는 다시 뒷좌석 이태성 회장을 바라봤다. 회장이 물었다. 그 여자 이름이 뭐랬지? 고은정이라고 합니다. 회장은 천천히 이름을 대내었다. 고은정.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나이는? 48이라고 합니다.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48. 얼핏 봐도 30대로 밖에 안 보였는데 그 나이에 갈 곳도 없고 가족도 없다니 의아했다. 문득 10년 전 암투병 중이던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누가 어려우면 좀 도와주고 좋은 일 많이 하면서 살아요. 건강할 때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살걸. 후회가 되네. 회장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다. 김비서. 예, 우리 회사 식당 사람 부족하다고 했지? 김비서가 놀란 눈으로 회장을 봤다. 예, 한 사람 더 못 쓰나? 가능은 합니다만. 그럼 갈 데 없으면 거기서 일하게 해줘. 예, 회사 식당. 거기서 일하게 해. 김비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회장님,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신원도 정확히 모릅니다. 회장은 피식 웃었다. 나도 알아. 근데 죽어가던 사람을 살려놨는데 다시 길바닥에 내놓는 건 좀 그렇잖아. 사람을 살려놨으면 살려준 책임도 져야지. 잠시 침묵. 한 달만 지켜보자. 김비서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고은정은 퇴원 수속을 준비한다. 병원비는 이미 김비서라는 분이 다 완납했던 터라 고은정이 할 일은 없었다. 짐일할 것도 없었다. 퇴원 수속을 마친 고은정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가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는 처지였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고은정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었다.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던 사람이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지 않아 고은정 손에 든 건 비닐봉지. 그것이 전부였다. 갈 곳도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그때 김비서가 다가왔다. 고은정 씨, 은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예. 가실 곳 정하셨어요? 고은정은 아무 말 할 수 없었다. 수치심이 몰려왔다. 이 사람 입장에서 내가 얼마나 이상할 것인가? 벤치에서 영양실조로 쓰러졌는데 가족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지금 시대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내가 생각해도 자신의 처지가 어이없는 상황이다. 그때 뜻하지 않는 제안이 들려왔다. 회사 식당에서 일하실 생각 있습니까? 고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비서를 바라봤다. 제가요? 왜 저한테? 김비서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도 모릅니다. 회장님 결정입니다. 은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김비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쨌든 이 여자를 도와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멀리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고은정은 그 빛을 바라본다.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는데, 어디선가 누군가 한 번 더 살아보라고 한다.
죽지 말라고. 그래도 한 번 더 살아보라고 일으켜 세우는 것 같다. 한 번 더 살아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큰 배신과 너무나 큰 좌절과 절망은 겪은 터라. 더 이상 세상에 미련이 없었는데 문득 자신에게 던진 전남편 강민석의 말이 떠올랐다. 그 꼴로 살 바엔 그냥 죽어. 죽었다는 소리 들리면 네 장례는 치러줄게. 그 인간이 원하는 건 내가 죽는 것이리라. 그러면 자신의 저지른 모든 끔찍한 일들이 깨끗이 잊혀질 것이니까. 누구 좋으라고.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올라왔다. 누구 좋으라고 죽어? 누구 좋으라고. 고은정의 눈빛에 살겠다는 듯 반짝였다. 고은정은 입을 열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비서는 고은정의 눈빛에 처음으로 반짝임을 봤다. 삶에 대한 의욕이 없는 여자가 처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듯했다. 그녀의 입에 얼핏 흘러나온 말, 누구 좋으라고 죽어라는 말이 그녀를 살린 듯했다. 고은정은 비닐봉지를 움켜쥐고 김비서를 따라갔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병원 앞에 서 있었고 김비서의 안내에 따라 뒷좌석에 타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새벽 5시. 고은정은 구내식당 불을 켰다. 아직 아무도 없다. 은정은 조용히 앞치마를 맨다. 바닥을 닦고 식판을 정리하고 싱크대를 닦았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다. 그냥 움직였다. 출근하던 주방 직원들이 은정을 보고 놀랐다. 몇 시에 온 거야? 첫날인데 천천히 해요. 괜찮아요. 여리여리한데 일 잘하네. 감사합니다. 죽기 살기로 하면 나중에 골병 들어. 눈치껏 해. 은정이 조용히 말했다. 가만히 있으면 생각이 많아져서요. 직원들은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 정오 12시.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와 식판을 들고 줄을 섰다. 그때 식당 입구가 조용해졌다. 김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오셨습니다. 은정이 돌아봤다. 희끗한 머리, 깔끔한 양복.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저분이 날 구해준 회장님이라고?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이태성 회장, 자신을 구해준 사람. 지금도 자신을 살게 해준 사람. 그 남자가 식당으로 들어오고 있다. 은정은 순간 얼어붙었다. 회장도 그녀를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 은정이 급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구해주셔서. 이태성 회장이 멈췄다. 고은정 씨, 예. 몸은 괜찮습니까? 은정 눈가가 붉어졌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살았으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다. 짧은 대화였다. 하지만 이상하게 은정의 마음에 남았다. 회장은 식사를 받으러 갔다. 그런데 줄을 서면서도 자꾸 은정에게 눈이 갔다. 저 여자. 다른 직원들보다 2배는 움직인다. 무거운 식자재도 직접 나른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쉬지 않고 움직였다. 이태성 회장은 말없이 은정을 바라봤다. 저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이야. 근데 왜 죽을 생각까지 한 거야? 그 꼴로? 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저렇게 부지런하고 영리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한 걸까? 이태성 회장은 고은정이란 여자에게 문득 호기심이 생겼다. 며칠 후 고은정은 식당 일에 적응이 되고 제법 일도 잘 해냈다. 은정은 그날도 일찍 나와 재료 창고에서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손이 멈췄다. 포장 박스 하나를 보는데 분명 중국산이었다. 그런데 납품서에는 국내산이라고 적혀 있었다. 은정은 다시 확인했다. 3번, 4번 같았다. 은정은 영양사를 찾아갔다. 선생님, 이거 이상한데요.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영양사가 귀찮다는 듯 봤다. 고기가 중국산입니다. 그런데 국내산 가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양사 표정이 굳었다. 고은정 씨가 뭘 안다고 그래요? 누가 이런 거 은정 씨한테 찾아보래요. 은정 씨 주방 일만 하세요. 은정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업체가 속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양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여기 정직원도 아니잖아. 고작 며칠 일했다고 설쳐. 뭘 안다고? 은정은 고개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영양사는 갑자기 얼굴이 벌개져서는 화를 냈다.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 참견할 일 아니라고. 당장 나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은정은 뭐라고 더 말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하지 않았다. 영양사의 말대로 주제 넘은 짓일지도 모른다. 내 말 안 들려.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알겠습니다. 식당에서 일한 지 열흘 만에 잘렸다. 은정은 속으로 생각했다. 참았어야 했나? 그러든 말든 상관없는데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나? 은정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벗었다. 은정은 모두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고 식당 밖으로 나왔다. 구내식당을 나와 1층 복도를 지나가면서 은정의 다리는 떨렸다. 또 혼자다. 구내식당 일을 못하니 회사 기숙사에도 있을 수 없다. 이제 뭘 하지? 역시 내가 나설 일이 아니었어. 그때였다. 입구에서 회사로 들어오던 김비서와 마주쳤다. 고은정 씨? 어디 가세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다. 딱히 할 말이 없기에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방금 잘렸습니다. 예. 잘리다뇨? 왜요? 은정은 조용히 말했다.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이라고 속여서 들어오고 있더군요. 말했더니 나가라고 해서요. 김비서 표정이 굳었다. 잠깐만요. 그게 확실합니까? 네, 제가 10번 정도 확인했어요. 여러 가지 품목을 교차로요. 회사 입장에선 좋은 일 했는데 잘렸네요. 아니요, 오지랖이었습니다. 제 주제에 넘는 짓이었어요. 김비서는 그런 은정을 바라봤다. 이태성 회장은 김비서로부터 구내식당 납품 비리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확인해봤어. 네. 납품업체가 국내산 가격으로 계약하고 중국산을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얼마나 됐지? 최소 1년 이상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납품 담당자랑 짜고 한 짓이겠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양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해서 관련자 모두 해고 처리해야지.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네, 알겠습니다. 납품업체도 계약 해지하고.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은정 씨는? 지금 근처 공원 산책 좀 하라고 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그런 걸 찾아내다니. 놀랍니다.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갈 수 있지. 회장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은정, 평범한 사람은 아니야. 그치?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이 궁금해지긴 처음이네. 한편 공원을 산책하는 은정은 핸드폰으로 아들 준이 사진을 본다. 16살 준이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남편 강민석이 추진해서 13살 어린 나이에 미국 유학을 보냈다. 그땐 남편의 교육열이 지나치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 또한 자신과 이혼하고 그리고 회사를 뺏기 위한 포석이었다. 아들이 걸림돌이 될 것 같으니 멀리 보낸 것이리라. 아들 핸드폰 번호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남편이 미리 아들 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시켰다. 돌아보니 자신은 그저 111 속에서 바보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게 후회뿐이다. 그나저나 이제 다시 혼자다. 이제 어디 가지?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은정 씨, 김비서가 웃으며 다가왔다. 복직하셔야겠습니다. 고은정 씨 말이 맞았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은정의 눈이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그 두 글자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 담긴 게 너무 많았다. 며칠 후 회사 식당에 직원들이 수군거렸다. 들었어? 영양사 잘렸대. 새로 온 분 말이 맞았대. 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은정은 아무 말 없이 일했다. 점심시간. 최근 들어 무슨 일인지 회장이 식당에 자주 내려왔다. 직원들은 의아해했지만 이태성 회장은 개의치 않고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그때 주위의 직원들의 떠드는 소리가 이태성 회장 귀에 들어왔다. 요즘 식당 메뉴가 너무 좋아졌어. 다 맛있잖아. 간도 맞고. 매일 이런 메뉴에 마시면 질리지 않게 먹겠어. 고은정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식당의 질이 변화됐다는 것이다. 고은정이 굴비 구운 걸 들고 와서 식탁 위에 놓았다. 회장님이 굴비 좋아하신다고 해서 준비했습니다. 나만 주면 안 되지. 괜찮아요. 도로 가져가요. 네, 알겠습니다. 참 고은정 씨, 네, 원래 이런 일 해봤습니까? 요리 관련 일이요. 아니요, 그럼 식당을 운영했었나? 아닙니다. 다 처음입니다. 이태성 회장은 고은정을 봤다. 처음임에도 자기가 맡은 일을 이렇게 잘 해낸다는 건 뭔가 일에서 나름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본 사람임에 분명했다. 식사를 마친 이태성 회장은 김비서에게 말했다. 고은정 씨 내 방에 잠깐 올라오라고 해?
회장실 앞에서 고은정은 옷매무새를 다듬는다. 은정은 긴장했다. 회장님이 왜 자신을 불렀는지 가늠이 안 됐다. 안으로 들어온 은정은 확 트인 회장실이 인상적이었다. 고은정 씨 앉아요. 은정은 소파에 앉았다. 고은정 씨?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예. 고은정 씨 원래 뭘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은정 얼굴이 굳었다. 이태성 회장은 확신했다. 고은정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은정은 조용히 커피잔을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숨겨왔던 과거를 떠올렸다. 대한민국 강남의 최고급 백화점. 그곳에서도 꽤 잘나가는 브랜드. 해마다 열리는 패션쇼. 자신의 이름이 걸린 브랜드. 그리고 강민석.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은정은 입술을 꽉 깨물고 손에 힘을 주었다. 분노가 온몸에 퍼졌다. 은정은 차오르는 분노와 억울함을 누르고 차분하게 말했다. 그냥 평범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회장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렇군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회장이 말했다. 고은정 씨? 예. 나쁜 생각하지 말고 잘 사세요. 은정이 고개를 들었다. 회장의 눈빛이 따뜻했다. 감사합니다. 은정은 일어나 문 앞으로 가다 멈췄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다. 회장님, 왜 절 구해주셨어요? 회장은 잠시 생각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겁니다. 은정은 잠시 뭔가 말하려다 그대로 인사하고 나갔다. 이태성 회장은 왜 자신이 자꾸 고은정에게 맘을 쓰는지 모르겠다. 그때 다시 문이 열리며 고은정이 들어왔다. 이태성 회장은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을 만들었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물었다. 옷가게요? 아니요, 의류회사입니다. 직원이 130명 있었어요.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평범한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였습니까? 예. 처음엔 인터넷 쇼핑몰이었어요. 새벽에 디자인하고, 낮엔 배달하고, 밤엔 고객 응대했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 직원이 생겼고, 4년이 지나니까 백화점에 들어갔고, 10년이 지나니까 해외 수출도 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잘 나갔습니다. 은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런데 감정이 강하게 올라왔다. 은정은 더 이상 말을 이어나갈 수 없었다. 눌러왔던 고통의 기억들이 몰려왔다. 남편 강민석. 처음 만났을 때는 좋은 사람이었다. 은정이 회사를 키울 때 옆에서 항상 응원해주고 지지해줬다. 일에 지쳐 쓰러질 때 자신의 어깨를 내주고 가슴에 기대게 해줬다. 그런데 회사가 커질수록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도 뭔가 해야겠어. 그 말이 시작이었다. 남편은 조용히 움직였다. 은정 회사의 거래처를 파악했다. 은정 회사의 디자이너들과 친해졌다. 은정 회사의 납품 루트를 알아갔다. 그리고 최수진이라는 여자가 나타났다. 처음엔 남편 친구의 여동생이라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은정이 우연히 서류를 봤다. 썸머블루의 최수진 대표이사. 회사 이름이 낯익었다. 은정회사 거래처 목록에 있던 이름이었다. 이상했다. 고은정은 여러 경로를 통해 최수진과 그 회사에 대해 알아봤다. 그리고 엄청난 사실에 은정은 숨이 막혔다. 최수진은 남편 강민석의 내연녀였다. 최수진 회사 썸머블루의 의상 디자인들이 자신의 회사 대형 디자인과 똑같았다. 한 개가 아니었다. 수십 개였다. 은정이 남편에게 물었다. 이게 뭐야? 남편이 차갑게 말했다. 뭐가? 그 서늘함은 너무나 낯설고 차가웠다. 그때부터였다. 거래처들이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겠습니다. 백화점 바이어가 말했다. 디자인이 최수진 대표 회사랑 너무 똑같잖아요. 이 디자인은 제가 먼저 만든 겁니다. 바이어가 고개를 저었다. 법적으로 정리해 오시면 다시 얘기하죠. 법적으로. 그런데 법원에 먼저 서류가 들어와 있었다. 최수진 측에서 은정을 고소한 것이다. 디자인 도용. 거기에 강민석이 회사 자금 횡령으로 다시 고은정을 고소했다. 증거까지 있었다. 조작된 서류였지만 완벽하게 만들어진 조작이었다. 남편 강민석과 최수진이 수년간 준비한 것이었다. 소송이 시작됐다.
그리고 회사 통장이 비었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남편이 법인 계좌에서 돈을 빼가고 있었다. 은정이 알아챘을 때는 이미 수십억이 사라진 뒤였다. 집도 남편 명의였다. 이혼 서류가 날아왔다. 회사는 파산했다. 그리고 자신은 평생 공들여 만든 집에서 쫓겨났다. 은정은 마지막이란 심정으로 남편 강민석을 찾아가 무릎 꿇고 빌었고 간절하게 매달렸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모욕과 조롱이었다. 그냥 나가 죽으라는 강민석의 악의적인 말에 삶의 의욕을 잃고 죽으려고 한강까지 갔다고 말했다. 결국 전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회장실에 오랜 침묵이 흘렀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나 끔찍하고 처참한 배신이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남편이 몇 년에 걸쳐 자신을 파멸시키려고 했으니 그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됐다. 고은정은 남편이 정교하게 짠 덫에 빠진 것이다. 고은정의 죄라면 남편 강민석을 믿고 사랑했다는 것이다. 이태성 회장은 한 인간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음 직전까지 몰아낼 수 있는지. 아마도 강민석이란 남자는 자신의 아내를 질투한 것이리라. 아내의 모든 걸 뺏음으로써 비열한 질투를 만족시켰으리라. 이태성 회장은 조용히 물었다. 그 남편 지금 어디 있습니까? 최수진이라는 여자와 썸머블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 씨가 10년 동안 키운 거래처럼 고은정 씨가 만든 디자인으로 승승장구하겠네요. 네,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차가웠다. 고은정 씨, 당신은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정이 고개를 들었다. 망한 사람은 다시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당신은 지금 싸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끝난 게 아닙니다. 은정은 올라오는 울음을 참았다. 넌 망하지 않았다. 넌 다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자신의 무능력함과 어리석음을 비난할 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회장이 물었다. 고은정 씨, 정말 원하는 게 뭡니까?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다시 회사를 차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을 벌주고 싶습니까? 은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랫동안 참아온 것들이 올라왔다. 분노, 배신, 억울함, 복수하고 싶습니다. 회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하군요. 그럼 됐습니다. 고은정 씨, 정직한 사람이 무너지는 장면을 나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고 싶지 않아요. 나쁜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선한 사람들. 은정은 말없이 들었다. 더럽고 천박한 사람들이 잠깐은 이깁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부터 내가 고은정 씨 도와줄게요. 은정이 놀라서 회장을 바라봤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회장은 고은정을 보며 웃었다. 두 가지예요. 첫째로 고은정 씨가 너무 억울해 보이니까. 둘째는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강민석, 최소진 같은 사람들이 계속 이기고 사는 세상은 내가 싫으니까. 은정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다. 암흑 같은 터널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자신은 결코 그들에게 뺏긴 걸 한 개도 가져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 생각이 고은정을 절망케 했다. 하지만 이태성 회장은 자신있게 말한다. 나쁜 사람들이 계속 이기는 세상은 싫다고. 이태성 회장의 도움이라면 어쩜 자신이 잃은 걸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회사도 자신의 명예도 그리고 아들도 다시 찾을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강민석, 최수진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것이다. 고은정은 이제 복수의 한 발을 내딛게 된다. 이제 눈물은 끝났다. 나를 벼랑 끝으로 밀어낸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줄 차례다. 늦은 밤 구내식당에는 고은정 혼자 남아 있었다. 청소를 끝낸 은정은 구석 테이블에 앉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연필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피스의 선이 만들어지고 재킷의 실루엣이 이어졌다. 한 장을 넘기자 또 다른 디자인이 나왔다. 어느새 테이블 위에는 스케치가 수십 장 쌓여 있었다. 그때 문이 열렸다. 이태성 회장이 들어왔다. 은정은 놀라 급히 종이를 덮었다. 아직 퇴근 안 했습니까? 마무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종이 끝에 머물렀다. 그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회장이 종이를 집어들었다. 회장은 한 장을 보고 또 한 장을 넘겼다.
이거 고은정 씨가 그린 겁니까? 예. 전부?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다. 고은정 씨 회사 하나 만듭시다. 은정이 얼어붙었다. 당신 회사. 저는 돈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디자인은 있잖아요. 나머지는 만들면 되죠. 은정은 말이 없었다. 난 돈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겠다는 겁니다. 나머진 고은정 씨가 해야 합니다. 은정의 시선이 테이블 위 스케치로 떨어졌다. 회장이 말했다. 그들에게 받은 대로 돌려줘야죠. 그리고 빼앗긴 게 있으면 다시 만들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못 빼앗게. 은정의 손이 천천히 스케치 위로 올라갔다.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은정이 회장을 바라봤다. 회장이 웃지 않은 채 말했다. 고은정 씨가 결정할 일입니다. 하겠습니다. 회장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은정은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새벽까지 과거 거래처 명단을 적고 함께 일했던 디자이너들의 이름을 찾아냈다. 마지막으로 빈 종이 위에 회사 이름을 적었다. 세라. 그리고 한참 바라봤다. 다음 날 아침 고은정은 식당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오래된 원피스 하나를 단정히 입고 작은 부동산 사무실들을 돌아다녔다. 보증금 적고 월세 싼 사무실 없을까요? 아담한 사무실. 은정은 낡은 건물 4층의 작은 사무실 앞에 섰다. 낡았지만 그런대로 제법 넓었다. 이태성 회장이 선물한 사무실은 최고급 빌딩의 넓은 곳이었다. 하지만 그건 자신이 바라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걸 자신의 손으로 이루리라. 그날 저녁 은정은 과거 함께 일했던 디자이너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영 씨, 나 은정이야. 대표님, 대표 아니야.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어디 계셨어요? 다시 시작하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랑 다시 일해볼래? 대표님, 저 대표님 전화 기다렸어요. 은정의 눈이 붉어졌다. 바로 그 시각 이태성 회장은 회장실에서 김 비서에게 서류 하나를 건넸다. 강민석, 최수진, 그리고 썸머블루란 회사에 대해 조용히 알아봐. 김 비서가 서류를 받았다. 조사 목적은 뭘로 할까요? 회장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합작. 합작이요? 겉으로는 내가 만나고 싶다고 전해. 며칠 뒤 강민석은 태성식품에서 연락이 왔다는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태성식품이라면 재벌 못지않은 국내 굴지의 식품회사다. 태성식품의 이태성 회장이 우리를 사실 강민석과 최수진은 주제넘게 사업을 확장하는 바람에 자금난에 시달리고 매출은 급감하면서 회사를 팔고 싶어 했다. 헌데 돈 많은 태성에서 연락이 오다니 이건 횡재다. 이태성 회장이 우릴 만나고 싶다잖아. 봤지? 결국 내 능력을 알아보는 거야. 최수진도 한술 더 떠서 흥분해서 떠들었다. 태성식품에 우리 회사 팔아버리고 엑시트하자. 현금이 들어오는 순간 그대로 탈출이야. 더 갖고 있어봤자 골치 아파. 둘이 웃고 있는 그 순간 작은 사무실에서는 고은정이 바닥에 디자인 스케치를 펼쳐놓고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사무실이었다. 그러나 은정의 눈빛만은 달랐다. 며칠 후 이태성 회장 앞에 강민석과 최수진이 앉았다.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강민석 얼굴엔 숨길 수 없는 기대가 묻어났다. 반갑습니다. 강민석 대표. 이태성입니다. 회장님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수진입니다. 썸머블루 공동대표입니다. 회장은 강민석과 최수진을 바라본다. 최수진은 아름다웠지만 천박함과 욕심을 숨길 수 없었고 강민석은 비열한 태도와 말투가 어떤 사람인지 말하고 있었다. 회장은 썸머블루에 대해 물어봤다. 강민석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쏟아냈다. 저희는 디자인이 가장 강합니다.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독창성이 탑입니다. 회장의 눈빛이 잠시 멈췄다. 디자인을 직접 하십니까? 최수진이 끼어들었다. 제가 디자인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강민석은 질세라 끼어들었다. 전체 방향은 제가 잡습니다. 강민석과 최수진은 회사를 놓고 서로 자기 회사라고 주장하는 듯했다.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기회를 노리는 승냥이 같았다. 그렇군요. 회장은 더 묻지 않았다. 최수진은 이태성 회장에게 한눈에 반해버렸다. 역시 태성 회장답게 품위가 있었고 사업가로서 엄청난 에너지가 있었다. 알아본 바로는 이태성 회장은 아내가 죽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재혼도 안 하고 여자 문제도 없다. 이태성 회장에 비해 강민석은 한심할 지경이다. 강민석은 최수진의 마음도 모른 채 열변을 토했다. 이번 시즌은 대박 날 걸로 확신합니다.
회장이 서류를 덮었다. 좋군요. 회장은 아무 표정 없이 그를 바라봤다. 강민석이 돌아간 뒤 김 비서가 들어왔다. 고은정 씨 회사였던 대형 패션에 대해 확인했습니다. 회장이 첫 장을 펼쳤다. 고은정이 창업자이며 고은정이 브랜드 초기 디자인을 전담하고 유통과 경영까지 다 했다. 그 다음 강민석이 들어오면서 회사 자금 유출 기록이 있었다. 거래처 이전, 디자인 파일 유출, 지분 변경 서류가 차례로 나왔다.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거 다 사실이야? 현재 확인된 것만 이 정도입니다. 회장이 마지막 장을 넘겼다. 계속 파. 그리고 우리가 조사하는 거 절대 눈치 못 채게 해. 김 비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승승장구하던 은정 씨 회사를 이 두 사람이 지금 말아먹고 있는 중입니다. 수치적으로 실적이 좋은 것 같지만 내실은 썩었습니다. 천박한 도둑들이 순수한 열정을 짓밟았군. 그 무렵 고은정은 작은 사무실 바닥에 옷감을 펼쳐놓고 있었다. 미영이 디자인 하나를 보여줬다. 대표님, 이걸로 갈까요? 은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예쁘긴 한데 누구나 만들 수 있어.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유가 없어. 은정이 펜을 들었다. 몇 개의 선을 고쳤다. 평범했던 디자인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다. 미영이 은정을 바라봤다. 대표님 예전 그대로세요. 아니. 예전이랑 달라. 뭐가요? 이번에는 절대 내 회사를 뺏기지 않을 거야. 강민석에게 두 번째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이태성 회장이 직접 신규 사업 이야기를 꺼냈다. 새 브랜드를 하나 준비 중입니다. 강민석의 눈이 커졌다. 패션 쪽입니까? 저희가 충분히 도울 수 있습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서 만나고 있는 겁니다. 강민석은 이태성 회장을 믿었다. 자신들이 이태성 회장 돈을 빨아먹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날 회사로 돌아오자마자 최수진에게 말했다. 됐어. 이태성 회장이 우리랑 같이 가려고 해. 최수진의 눈이 빛났다. 회장님이 직접 태성에게 회사를 팔기로 한 거 아니야? 지금 상황에서 어렵고 새 브랜드랑 합작하는 걸로 해서 투자금을 받고 손 털어야지. 3천억 받고 회사를 넘기자. 최수진이 웃었지만 머릿속에는 강민석이 아니라 이태성 회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알아본 바로 이태성 회장의 회사는 5조가 넘는 규모다. 최수진은 속으로 말한다. 나의 목표는 그깟 3천억 따위가 아니야. 5조 회사의 안주인. 같은 날 고은정은 첫 거래처를 찾아갔다. 과거 알고 지내던 원단업체 대표는 은정을 보자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고 대표, 아니 은정 씨. 미안한데 지금은 은정 씨한테 원단을 주는 게 좀. 돈도 없잖아 지금. 은정이 샘플을 꺼냈다.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에요. 돈은 얼마든지 드려요. 대표가 샘플을 바라봤다. 제가 필요로 한 원단 주시면 즉각 현금 결제예요. 이걸로 뭘 하려고? 다시 시작하려고요. 남자가 은정을 한참 바라봤다. 강민석 대표가 알면 나 곤란해져. 은정이 물었다. 강민석이 무서우세요? 은정이 나가려는 순간 남자가 손을 뻗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은정이 멈췄다. 비로소 첫 거래가 시작됐다. 고급 레스토랑. 이태성 회장이 먼저 와 있다. 최수진 요청에 의해 갖게 된 자리다. 최수진은 평소보다 훨씬 화려하게 꾸미고 나왔다. 어깨가 드러나는 드레스. 붉은 립스틱. 회장은 평소처럼 단정했다. 최수진이 먼저 와인을 주문했다. 회장님 와인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어떤 걸 좋아하세요? 오래된 것? 저도요. 회장이 최수진을 바라봤다. 최수진은 그 눈빛에 심장이 뛰었다. 회장님은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무심하세요? 회장이 천천히 와인잔을 들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최수진이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였다. 저요. 짧은 침묵. 최수진 씨, 당신은 매력적입니다. 최수진 눈빛이 반짝였다. 그래서 더 조심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매력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뜻하지 않은 오해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죠. 최수진은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다. 칭찬인가? 나한테 욕심이 생겼다는 거야? 최수진은 다시 유혹하듯 물었다. 회장님 왜 재혼 안 하세요? 회장이 최수진을 잠시 바라봤다. 왜 그게 궁금합니까? 회장님같이 매력적인 분이 혼자 사시는 게 안타까워서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없었죠. 좋은 사람이 있다면 생각은 있습니다. 최수진의 눈빛이 달라졌다.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세요?
딱히 어떤 유형은 없는데 피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누구요? 유부녀에게는 관심 없습니다. 최수진이 웃는다. 다행이네요. 전 유부녀 아니거든요. 네? 강민석 대표랑 결혼한 사이 아니에요? 어머, 오해하셨나 보네요. 아니에요. 전 두 분이 결혼하신 줄 알았는데. 저흰 그냥 사업 파트너일 뿐이에요. 저 디자인으로 참여했고 강민석 대표님은 경영을 맡는 거죠. 회사에 대한 지분은 정확히 반반이에요. 전 법적으로 미혼인데. 이래서 제가 강민석 대표랑 같이 안 다니려고 해요. 사람들이 오해해서. 아, 그랬군요. 다행이네요. 다행이라고 했다. 최수진은 확신했다. 이태성 회장이 자신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걸. 이제 강민석을 떼어내면 된다. 그러면 난 자유롭게 이태성 회장을 유혹하고 결혼까지 가리라. 최수진은 오조회사의 안주인이 된다는 기쁨의 얼굴이 상기된다. 이태성 회장은 그런 최수진을 바라보고 미소 짓는다. 최수진은 몰랐다. 자신이 던진 말 하나하나가 이미 회장의 계산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최수진이 회장을 만나고 돌아온 날 밤, 강민석은 소파에 누워 휴대폰만 보고 있었다. 회장이 뭐래? 좋게 보고 있어. 합작은? 기다려. 강민석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진전된 것도 없으면서 대체 오늘 왜 만난 거야? 최수진이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그렇게 급하면 당신이 직접 하지 그래. 사람 꼬시는 건 네가 더 잘하잖아. 최수진은 짜증이 올라왔다. 천박한 말 좀 그만해. 사업하는데 누굴 꼬셔. 네가 잘하는 걸 하라고. 내가 뭘 잘하는데. 강민석이 비웃었다. 남자 다루는 거. 노인네 하나 못 꼬시냐? 믿음을 주라고. 최수진은 옆에 있던 크리넥스통을 강민석을 향해 던졌다. 하는 말마다 천박해. 최수진은 강민석이 너무 싫다. 조금 전까지 마주 앉아있던 이태성 회장과 비교하면 너무 천박했다. 강민석의 말투,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까지 모든 게 한심하게 보였다. 내가 이런 남자를 뭐가 좋다고 사랑한 거야. 미쳤어. 최수진의 마음속에 배신이 시작되었다. 작은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고은정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이태성 회장이 들어온다. 아직 있었습니까? 그제야 고개를 돌려보는 은정은 환하게 웃는다. 회장님 오신 줄도 몰랐어요. 너무 일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늦게까지 하면 잠은 언제 잡니까?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회장이 의자를 당겨 고은정 맞은편에 앉았다. 회장은 은정의 디자인 작품들을 하나둘 보면서 미소를 띈다. 고은정 씨? 예. 이렇게 훌륭한 능력을 갖고 포기하려고 했다니. 화가 나네요. 디자인이 다들 하나같이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제 맘에 들지 않아요. 욕심이 많네요. 제가 볼 땐 다 멋진데. 회장은 은정을 잔잔히 바라보다 말했다. 후회하세요? 뭐요? 복수하겠다는 마음 같은 거요. 그 사람들을 다시 상대해야 하니까. 네, 후회해요. 고은정은 단호한 눈빛으로 말한다. 강민석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한 건 모든 걸 후회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놓고 싶어요. 회장이 웃었다. 은정도 웃었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에 도시가 반짝이고 있었다. 고은정 씨? 예. 이제 슬슬 시작될 겁니다. 강민석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이제 당기면 됩니다. 은정이 조용히 물었다. 무섭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건가요? 회장이 은정을 바라봤다. 무섭습니까? 은정은 잠시 창밖을 봤다. 그리고 말했다. 이미 다 잃어봤습니다. 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무서울 것도 없어요. 회장은 그런 은정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멀리서 김비서가 이태성 회장을 바라봤다. 이태성 회장이 저렇게 행복해하는 건 최근 들어 없는 일이다. 작지만 아담한 작은 사무실에 마주 앉아 서로를 연민과 신뢰로 바라보는 두 사람. 김비서는 오래 일하면서 회장이 누군가 곁에 행복하게 앉아있는 걸 본 적이 없었다. 회장님이 고은정 씨를 특별하게 생각하는구나. 김비서는 조용히 돌아섰다. 최수진은 혼자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이태성 회장이 생각났다. 매력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오해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죠.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한테 욕심이 난다는 거야. 날 가지고 싶다는 거야. 최수진은 흥분돼서 가슴이 뛰었다. 이태성 회장의 알듯 말듯한 말들과 품격이 최수진을 더 깊이 빠져들게 했다. 최수진은 몰랐다. 그 혼란이
회장이 의도한 것이라는 걸? 줄을 당기는 건 처음부터 회장이었다. 하지만 최수진은 자신이 사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은정은 작은 사무실에서 첫 샘플을 완성했다. 옷을 마네킹에 입히고 한참 바라봤다. 미영이 말했다. 너무 이뻐요. 은정은 소매를 조금 고쳤다. 마음에 안 들어. 내 이름 걸고 처음 나가는 옷이야.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은정은 손을 멈췄다. 완성된 옷 앞에 서서 말했다. 이걸로 시작하자. 며칠 후 은정은 직접 편집숍 3곳을 찾아갔다. 첫 번째는 거절했다. 두 번째도 거절했다. 세 번째 매장 대표가 옷을 한참 살펴봤다. 누가 디자인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브랜드 이름은? 은정이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세라입니다. 5벌만 놓아봅시다. 은정의 표정이 굳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대신 안 팔리면 바로 빼요. 은정이 계약서에 서명했다. 손끝이 떨렸다. 하지만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었다. 며칠 뒤 강민석 회사 회의실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작은 편집숍에 걸린 세라의 옷이었다. 직원이 말했다. 요즘 이 옷이 인스타에서 인기라고 합니다. 강민석은 관심 없이 넘기려다가 디자인을 다시 봤다. 손이 멈췄다.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신생 브랜드랍니다. 디자이너는?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다. 세라라고만 나왔습니다. 강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최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세라. 같은 시각 이태성 회장은 김 비서에게 새로운 자료를 받고 있었다. 강민석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 회사를 알았나? 예. 그럼 이제 방해하겠군. 막을까요? 아니, 은정 씨가 먼저 싸워봐야 해. 그리고 잠시 후 덧붙였다. 대신 선을 넘으면 그때 내가 들어간다. 강민석의 첫 공격은 빨랐다. 세라의 원단을 공급하기로 했던 업체 2곳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은정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영이 말했다. 강민석 대표가 손 쓴 것 같아요. 은정이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른 업체 찾아. 지금 이 원단은 다른 데서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찾아. 은정이 미정을 바라봤다. 내가 예전에 왜 망했는지 알아? 미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사람을 너무 믿었어. 이번에는 한 군데 막혔다고 끝나는 회사 안 만들 거야. 은정은 바로 차를 타고 지방 원단 공장으로 내려갔다. 공장 대표는 은정의 주물량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이 정도 소량은 우리도 남는 게 없습니다. 한 달만 기다려주세요. 지금보다 10배 주문하겠습니다. 못하면 다시는 거래하자고 안 오겠습니다. 대표가 웃었다. 자신 있네요. 은정이 대답했다. 잃을 게 없어서요. 그날 저녁 계약이 체결됐다. 강민석은 다음날 그 소식을 들었다. 책상 위 서류를 집어 던졌다. 누가 세라한테 물건을 대준 거야? 이제 복수는 더 이상 이태성 회장 혼자 짜는 판이 아니었다. 고은정도 자기 방식으로 강민석의 파멸을 준비하고 있었다. 회장님과 함께 준비한 처절한 응징.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